상해를 꼭 준비해야 되나요? 저는 사무직이라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무직이어도 주부여도 살면서 하는 운동이라고는 심식이 운동뿐이라는 분들도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보험 최혜연 팀장입니다. 여러분, 보험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 보험을 가입할 바에는 저축을 하지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다치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들지 않으신가요? 옆에 친구 이야기만 들어봐도 종합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시 보장되는 종신보험이었더라. 혹은 암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사망시 선지급이 되는 CI보험이었더라. 저는 이런 고민과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나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모르고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험은 절대 이것저것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실손의료비,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딱 3개면 충분합니다. 만약 운전을 안 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제외하고 실손의료비와 종합보험 2개만 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보험에서 낭비할 일 없이 꼭 필요한 보험만 준비하실 수 있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0대 필수보험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입니다. 질병으로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으로 발생하는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 보험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은 급여, 비급여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비급여 3종이란 도수치료와 체해충격, 비급여 주사, MRI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자기부담금 20%, 1년에 5천만 원 한도를 보장하고요. 비급여는 자기부담금 30%, 한도는 동일합니다. 통원 시에는 급여는 자기부담금 20%, 1회 한도 20만 원으로 비급여는 자기부담금 30%, 1회 한도 20만 원으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비급여 3종은 자기부담금 30%면서 1년에 50회의 횟수 제한도 있습니다. 사실 1세대나 2세대 보험과 비교하면 보장이 줄어든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필수보험 1위는 아직도 실손의료비입니다. 우선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요실금 등 정해진 몇 가지를 뺀 모든 질병과 상해의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년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우리가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매년 5천만 원 한도로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보험료도 저렴한데요. 40대에 2,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30대 분들은 1만 원대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험료 대비해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0대 필수보험 두 번째는 종합보험입니다. 아니, 실비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종합보험을 가입하라고 해? 상술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비가 좋은 보험인 것은 맞지만 병원비에 한정돼서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가 암과 같이 큰 질병으로 아파도 내가 고정적으로 내놓은 돈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대폰 비용, 식비, 공과금 등이 있죠. 이런 비용들을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종합보험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천차만별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필요한 특약들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건 싹 빼고 어떤 게 핵심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1983년부터 2022년도까지 1위를 놓친 적이 없는데요. 사망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큰 위험이니 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암 관련해서는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반암과 유사암 딱 2개로 구성된 회사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일반암은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고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에 포함된 암을 각각 1회씩 여러 번 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유사암의 범위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개로 구성된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가 4개로 되어 있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대장전막내암이나 비침습 방광암 등이 유사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사암은 여러 번 주니까 개수가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암을 5천만 원 구성하면 유사암은 1,000만 원만 가입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대장전막내암의 진단 시 유사암에 포함되어 있다면 1,000만 원만 받지만 일반암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사암은 꼭 4개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일반암과 유사암 말고 소외감이 따로 분리된 회사도 있습니다. 소외감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요. 결국 분리해 놓은 곳은 보장을 작게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돈을 내고 가입했는데 나만 작게 보장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꼭 일반암과 유사암 2개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뇌, 심장, 혈관 질환입니다. 30대 분들의 경우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혈관 질환에 대해 대비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가족력으로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꼭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고혈압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약만 먹으면 괜찮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산병원의 자료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약 70%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였고 고혈압 환자의 발병률이 4배에서 5배가 높다고 합니다. 당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4명 중 1명이 당뇨 환자였으며 당뇨 환자는 2배에서 3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생겨서 약을 먹는다면 유명 상품으로 비싸게 가입해야 하니까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뇌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특약이 3개 있는데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을 보장합니다. 뇌졸중은 뇌출혈 특약의 추가로 뇌경색,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보장하고요.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에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를 구성하면 뇌출혈, 뇌졸중을 모두 포함하니까요. 따로따로 구성하실 필요 없이요. 뇌혈관 진단비 하나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가끔 뇌졸중 진단비가 더 저렴하니까 뇌졸중 진단비로 구성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보험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회사별 보험료 차이를 보면요. B 손해보험의 경우 뇌졸중 진단비가 8,300원, 뇌혈관 진단비가 9,980원입니다. 1,680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일부 회사에서는 5,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도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비싸죠. 이런 회사는 설계에서 제외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정도 차이라면 뇌졸중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심장 관련해서는요. 급성심근경색, 허혈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발작성 빅맥, 심장 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한 것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심혈관이 아닌 심장 질환으로 분리해서 심장 판막증과 같이 더 많은 질병을 포함해 주기도 하는데요.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보험료를 확인해보면 35세 남성 기준으로 허혈심장 진단비 1,000만 원은 5,710원, 허혈심장 진단비에 부정맥, 심부전이 포함된 심혈관 진단비는 1,700원, 가장 넓은 범위의 심장질환 진단비는 1,000만 원당 22,257원이었습니다. 보장이 많이 되는 건 좋지만요. 진단비 1,000만 원에 22,000원가량의 보험료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허혈심장 진단비로 보험료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부정맥과 심부전을 포함한 심혈관 진단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뇌와 심장의 진단비 구성을 끝냈으면 수술비도 함께 구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수술비를 추천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대비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는 5,000만 원, 뇌혈관 허혈심장 진단비는 2,000만 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뇌와 심장 진단비도 5,000만 원을 구성하면 너무 좋겠지만요. 5,000만 원으로 구성하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구성하게 되면 수술 시
진단비와 수술비가 함께 지급되니 보장의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발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치료가 한 번에 끝나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스텐트 시술은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발하면 재수술을 해야 되고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진단비만 구성을 하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재발 시는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 허혈심장, 뇌혈관 수술비는 진단비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꼭 같이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3대 진단비가 끝났으면 상해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21년도 기준에 하루에 72명이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552명이 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했고요. 2,326명이 손상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807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여서 이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상해를 꼭 준비해야 되나요? 저는 사무직이라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무직이어도 주부여도 살면서 하는 운동이라고는 심식이 운동뿐이라는 분들도 상해후유 장애는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해후유 장애는요, 상해로 다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누운기, 척추, 신경계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신체를요 13개 부위로 나뉘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장애율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후유 장애 1억을 가입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척추의 압박골절로 약간의 기형을 남긴다면 15%의 장애율을 인정받아서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내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뚜렷한 장애를 남겼다면 10%의 장애를 인정받아서 1,000만 원이 지급되고요. 무엇보다 상해를 원인으로 이러한 장애가 남는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특약이기 때문에 꼭 필수 특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 여력이 된다면 골전진단비 및 상해 수술비도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골전진단비 30만원, 50만원은 없어도 우리 삶에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골절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게 없다면 너무나 속상해하시고 내가 보험을 잘못 가입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상해 수술비와 상해 1호종 수술비 중 저는 상해 수술비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종수술비는 우리 몸을 분리해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높은 보장을 해주고요. 난이도가 낮은 수술은 작은 보장을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1종 20만원, 2종 50만원, 3종 100만원 정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가 실부에서 청구를 하다 보면 발목, 어깨, 손가락 골절로 청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수술들은요 1종이나 2종에서 보장이 됩니다. 20에서 5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작아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상해 종수술비보다는 상해 수술비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상해 수술비는 수술 방법이나 부위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로 수술 시 가입한 금액을 지급해서 개인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해까지 끝냈다고 하면 이제 수술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상해에서는 상해 종수술비보다 상해 수술비를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질병에서는요 1에서 5종 수술비를 가장 1순위로 추천을 합니다. 암과 같은 위험한 질병에서는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의 경우 보장 범위가 넓어서 대부분의 생활질환까지 커버할 수 있는 특약이에요. 내가 받은 수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구분하지도 않고요. 넓은 보장 범위로 경증 수술은 작게 보장받고 비교적 중증 수술은 크게 보장받을 수 있어서 합리적인 특약입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 상해, 수술비까지 챙겼으면 사실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큰 위험은 모두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약을 선택했으면 어떤 회사로 선택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30세 남성 기준 상해 후유 장애 1억 원,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심장 진단비 1,000만 원을 동일하게 구성했을 때 가장 비싼 회사는 한 달에 65,595원, 가장 저렴한 회사는 51,350원으로 한 달에 약 14,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총 납입 금액은 34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회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냉장고 한 대 값을 절약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싸니까 보장이 다르지 않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비교해드린 금액은 동일한 보장 조건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같은 품질과 성능인데 금액만 다른 셈이죠. 그러니 회사도 꼭 꼼꼼하게 비교한 후에 가입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보험을 마무리했으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보험, 마지막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실비와 종합보험만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는데 그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서의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12대 중과실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냐 살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에 대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또한 누구는 3만 원, 누구는 5만 원에 가입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1만 원대면 충분합니다. 3만 원, 5만 원에 가입을 했다면 상해 보험을 추가했거나 적립금을 넣어서 보험료가 올라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해가 꼭 필요해서 넣었다면 상관없지만 모르고 가입했다면 매달 원하지 않는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적립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해지할 때 내가 낸 적립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 제한서를 확인해 보면요. 보험료 1만 원에 보장보험료가 약 7천 원, 적립보험료가 2,673원입니다. 적립보험료 2,673원을 12개월로 곱하면요. 1년에 32,076원입니다. 하지만 제한서를 보면 1년 차에 해약 환급금은 4,814원입니다. 2년차, 3년차가 되면 환급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내가 낸 적립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립이라고 생각하시고 적립금을 넣어서 손해보시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30대 보험에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건강했기 때문에 보험에 관심이 없었거나 이제 막 알아보는 단계라면 한 번에 후회 없이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가입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가입하면 좋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월 보험료, 즉 고정지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과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